빨리 합시다. 할 일 다 하면 끝나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갑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할 파트가 잠시만요. 저번에 그 어려운 유형 페이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랑 34페이지부터죠, 그렇죠? 그지? 로피탈 정리 문제 마지막 페이지를 쌤이 이제 남겨놨었는데 거기가 이제 로피탈 정리 쓰는 패턴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수록된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또 잘 풀리는 친구들은요, 로피탈 정리를 잘 활용해서 풀이하는 능력치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혹시 질문 있습니까? 34페이지에 204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4번은 요거는 쌤이 좀 해석을 해줘야 될 만한 그런 문제라서 204번부터 좀 볼게요. 204번입니다. 자, 얘가 뭐라 했냐면 이게 특이한 함수를 만든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으로 대체해야 될지를 몰라서 접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임 풀이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가 이런 얘기겠습니다. fx가 x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수열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그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밑을 보시면 뭔가 식이 필요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게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봐봐. 예를 들어서 f 루트 9야. 루트 9 중에서 루트 8. 이 값이 얼마겠어요? 얘 답 얼마겠어요? 정확히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고. 1. 1이죠. 이해했습니까? 왜? 얘가 2점 얼마니까 2점 얼마로 작은 짝수는 2밖에 없잖아.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F 만약에 뭐 5 이러면 이겠지. 2, 4 두 개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함수 만든 거야. 그래서 값을 구하는 거야. 요 말만 이해하면 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hx가 fx랑 gx를 곱한 함수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gx는 3차니까 얘는 뭐 특이한 함수는 아닌 거죠. 미분 가능 함수고요. 그죠? fx는 특이한 함수인 거죠. 그런 상태인 건데 얘가 뭐라 했냐면 가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가에서 리미트 x가 4 플러스로 할 때라는 얘기를 했어요. 4 플러스로 할 때 x 마이너스 4분의 hx가 8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죠? 이걸 좀 엄밀히 따지면 분모에 x에 4 플러스를 넣었으니까 분모가 무한수잖아. 그쵸? 그러면 분자에도 무한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h4 플러스가 아마 0일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쵸? 뭐 정확히 쓰면 이런 거죠. 물론 이런 표기법은 좀 잘못된 표기이지만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죠. 전달하기 편하게.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로피탈 때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4 플러스 기준으로 때리는 거야. 로피탈 때리면 리미트 x가 4 플러스로 할 때 1분의 h'x가 되는 건데 결국 h'에도 4 플러스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죠. 이 플러스라는 요소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이제 풀어보면 아는 건데, 알겠죠? 뭐 저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고 이제 그 다음 멘트가 hx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여기 이미 그러네요. 앞쪽에 배치했는데 미분 가능한 표현이 있었구나. 선생님 편집을 그죠? 우리 미분 가능 배웠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위치도 앞에 있네요. 자, 미분 가능이라는 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분명 hx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식으로 정리하면 x가 2보다 클 때와 뭐 는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2보다 작을 때 아마 식이 두 개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내는 거야. 아니면 확인할 수 없어. 알겠죠? 우리가 배운 쌤이 그랬잖아. 한 70, 80% 싹 다 기본 패턴일 거기 때문에 분명 2에서 뭔가 식이 분리되는 형태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2 대입하고 미분해서 2 대입해서 같다라는 걸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hx가 최소한 이 근처에서 식이 좀 나와주긴 해야 되는 건데 hx 식을 만들려고 딱 봤더니 gx를 만들 필요가 없고 3차니까. 알겠죠? 이건 뭐 일반적 함수니까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얘가 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할 일은 이렇게 말하는 놈을 식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이 문제에서 필요하다는 거야. 쌤 생각에 이게 어려웠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말로 한 것들을 식으로 정리해야
이런 것들도 대응을 좀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일단은 4 근처도 필요하고 2 근처도 필요하니까 알겠죠? 그럼 일단 출발을 뭐 짝수가 2부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봐봐. 자, x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x가 2보다 작으면 이 얼마였어? 0이겠죠. 그죠? 그리고 2보다 큰 거는 갖고 x가 두 번째 4죠. 4보다 작으면 1 되겠죠. 1 되겠습니까? 그죠? 2부터 출발할 건 2 이하니까 그렇죠? 2점 얼마 다 될 것이고 3 될 것이고 4는 안 되겠죠. 그죠? 4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 다음 짝수가 6이잖아. 2가 되겠죠. 2, 4 중에서 쫙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칸씩마다 나오는, 두 칸씩마다 끊어져 있는 뭐 그런 특이한 함수가 만들어지긴 하겠네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 되잖아. 알겠습니까?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저기에 대응을 좀 하시죠. 이건 fx죠. 저기 대응을 하면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는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세 번째 힌트를 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대로 정리합시다. 자, x가 2 근처를 좀 적어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는 0이고 gx로 곱해 0이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정확하게 4까지만 보면 되겠죠. 더 이상 볼 필요 없는데 어차피 그렇죠? 나 2에서만 확인할 거니까. 그러면 2보다 클 때와 살 때 얘가 1이니까 1 곱하기 gx면 gx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필요한 거야 지금. 미분 가능성을 대응하려면. 그럼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말인 즉슨 그렇죠? 위에 2는 0이잖아. g가 얼마나 나는 거야? 0이 나는 거야. 두 번째. 그죠? 미분 때려서 얘는 미분 때려 0이니까 미분 때려서 200분 0이 나는 거죠. g 프라임도 0이 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힌트 하나, 힌트 둘. 저거 써볼게요. 저기 1번 써보고 1번 F4 플러스라는 건 봐봐. H4 플러스라는 건 여기에 4 플러스 넣고 여기 4 플러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그냥 G4라 쓰면 되고 그죠? 얘는 F4 플러스 4 플러스는 잠깐만 여기 이겠네 2 그죠? 제가 말하는 H4 플러스는 2G4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2번 정리할게요. 2번은 뭐냐면 H 프라임 4 플러스야 그죠? H 프라임 4 플러스는 잠깐만요. H 프라임 적어야 되겠다. H 프라임 X는 요 놈의 여기 있어. H 프라임 X는 공미분이니까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면 됩니다. 그죠? 저기 4 플러스 대입하는 거야. 일단 그냥 써볼게요. H4 플러스는 F 프라임 4 플러스 곱하기 G4라 쓰면 됩니다. 더하기 F4 플러스 곱하기 G 프라임 4라 쓰면 됩니다. 요 디테일 이해되겠죠? 내가 얘를 굳이 4 플러스 살리는 이유와 여기는 플러스 살리지 않은 이유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GX는 그냥 미분간 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야겠죠? fx는 분리가 된 함수니까 4뿔이냐 4마냐 중요하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이미 G4가 여기 G4가 여기 난 거잖아. 여기 난 거니까 얘가 여기니까 뭐 이건 필요 없고 0이네. 그죠? 그리고 여기를 좀 구해보면 G 플러스 G 프라임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F4 플러스는 잠깐만 4 플러스 2네. 그지? 그러면은 2G 프라임 4가 이거 되겠죠? 얼마다? 얘가 얼마였죠? 8. G 프라임 4가 4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3차 함수 하나 만들려면 힌트 4개 필요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 아니야. 힌트 4개 필요합니다. 그죠? 4개 다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구했네. 됐어요? 오케이? 정리됐습니까? 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상황이 어차피 오늘 지금 전달해야 될 내용이 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우리가 G4가 4고 G2가 0이고 G'2가 0이고 G'4가 4인 이 4개 힌트로 이제 GX 3차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저번 숙제 풀어오실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gx가 한다면 요거 힌트 2개 있는 거 맞죠? fa와 g가 같을 것이고 f'a와 g'가 같다. 이거 공식처럼 외워놔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만약에 우리 문제에도 이런 게 있던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게 무슨 말이야? FA가 0이고 그 GX가 0이 뭐니까? F'A도 0이라는 게 맞죠? 그쵸? 아 이게 A를 대입한 것도 0이고 미분한 거에 A를 대입한 것도 0이면 얘로 나누면 떨어지는 상황이네. 여러분들 풀어봤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요 상황들이 이제 종종 만납니다. 지금도 만났는데 노트에 팁 하나 쓸 거예요. 아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 만약에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fx에서 요거 이제 은근 자주 쓰여요. 함수 fx에서 fa도 0이고 f'a도 0이라면 0이면 오케이? fx는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꼴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풀어온 이 문제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지. 그죠?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FA도 0이고 F'A도 0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FA가 0이고 F'A가 0이라면은 얘로는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니까. 알겠죠? 인수분해 얘가 있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해 두기. 여러분 그 미적분 원에서는 이게 함수에 대한 다양한 어떤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꼭 있으면 노트를 추가 필기 다 해놓고 알겠죠?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문제로 자주 나오지 않아. 근데 한번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엉켜버릴 거라고. 알겠죠? 시간 날 때마다 꼭 이 글을 좀 읽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좀 글이 좀 살아있어야 돼. 상황이 나오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이번에 이걸 적용해볼까? 이상해? 버리고 이쪽을 적용해볼까?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다양한 접근이 너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다 엉켜버립니다. 아시겠죠? 봐봐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지? 봐봐. 자, GX에 대해서 3차인데 힌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어. 그럼 봐. 제일 어찌 보면 아직까지 뭘 배우지 못한 친구의 가장 이제 무식할 수 있는 풀이고 지금은 무식하는 편이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대로 많이 안 배웠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GX로 선생님 잠깐만요. AX 상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나 잡고 대입 연립 답 나옵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됐어.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나마 지금까지로 가지고 그나마 한 친구들은요 이 정도는 해야지. G4가 0이고 G2가 0이니까 프라임이 0이면 어떻게 써먹는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걸 풀어온 친구라면요 선생님 잠깐만 이게 풀이의 종류 얘기하는 1번 풀이 2번 풀이는 GX를 그나마 얘는 좀 이 인수를 활용해서 4 넣고 2 넣고 0이야? X-2가 있고 X-4가 있고 1차가 남았잖아. AX 플러스 B가 남은 거. 요거 저번에 보여준 적 있죠. 요렇게 해서 푼 친구들은 얘보다 낫죠. 알겠습니까? 얘는 좀 배울 놈이 있네. 알겠습니까? 훨씬 풀이 환경이 좋았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런 A를 담는 친구는요 세 번째 풀이 얘는 어떻게 쓰겠어? 쌤 4 넣으면 0 되고요 2 넣으면 0 되는데 프라임이 0이고 그죠? 얘는 GX가 이렇게 되네요. GX는 최고창 모르니까 A를 잡고 X-2의 제곱에 있어서 보고요. X-4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뭐만 하면 돼? 얘만 적용하면 되겠네. A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1번, 2번, 3번으로 1번으로 푼 친구, 2번으로 푼 친구, 3번으로 푼 친구 답이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어? 가 실력이라니까. 맞췄어? 잘했네. 이게 아니야. 너 어떻게 풀어 맞춘 건데 이렇게 풀어 맞췄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판단 가능해가 중요하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식 하나 잡는데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 되게 꼼꼼하게 특히 개념적 학습 이런 표현들을 많이 공부해놔요. 알겠죠? 이쪽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잘한 거다. 얘 두면 잘한 거죠. 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해석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 알겠죠? 이건 너무 단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어떻게 잡을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서 그 다음 또 질문요. 맞습니까? 목소리 꼼꼼히 해주세요. 206번 가보겠습니다. 206번도 좀 이제 당황할 만한 상황이 들어있어서 보시죠. 얘도 뭐 3차 함수 잡아내는 문제인데 그죠? 자 206번입니다. 가에서 힌트 두 개 이제 잘 잡겠죠? F1이 0이고요. F'는 3이군요. 높이 뜻은 결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는 이제 뭐 잘 하실 거니까 206번에 가 위에서는 이게 나왔을 것이다. 알겠죠? 나를 보시면
나에서 리미트 x가 이거 할 때 x 마이너스 2 f 프라임 x 네 fx가 알파다. 알파도 구하고 fx 잡아내라. 알겠죠? 자, 얘도 3차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없는 거 보니 힌트가 4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2개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2개를 좀 잘 잡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힌트는 분모 대입한 게 0이니까 분자 대입한 f인이 0이 돼야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좀 애매합니다. 원래 우리 로피탈을 쓰죠. 로피탈 쓰기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이거 몇 차예요 이거? 2차. 그러면 1차와 2차가 곱해져 있는 상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로피탈 때려도 돼 그냥 상관없어. 알겠죠? 로피탈을 한다면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분미분이잖아.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그죠? 앞에 거 냅두고 선생님 이걸 미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쓰는 거죠? 쓰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네. 너네만의 표현을 써. 얘를 미분 예를 들면 얘를 미분을 써도 되잖아. 알겠습니까? 왜? 진행은 가능한 게 이해될 거 아니야? 왜 2차 함수인데 그냥? 미분도 될 거 아니야? 미분하면 되죠. 다시. 알겠습니까? 표기를 배우지 못한 것 뿐인 거지. 알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비적분 2를 배우는 친구들은요 2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2개 쓰면 돼요. 알겠죠? 표기가 어려운 표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A를 한번 미분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로피탈은 부모는 친 거죠? 때린 거죠? 분자 미분 때리면 F-X 되겠죠? 얘가 알파가 나와 있어. 이랬습니까? 선생님 저는 저런 접근이 안 될 줄 알고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저기 못했는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건 이제 나한테 오늘 처음 또 봤으니까 이제 써면 되고 저걸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힌트는 뽑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얘가 그 식으로 만들어야지. fx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fx를 보자 3차지 1 놓고 0대 1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그죠? 이 식을 직접 미분해. 손은 좀 많이 가겠다 그죠? 미분해. 뭐 3개짜리 미분하든 아니면 얘만 전개해서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만 다 전개해서 이렇게 3개짜리 곱미분하기 싫은 친구들은요. 알겠죠? 요것만 다 정리해가지고 2개짜리 곱미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분해놓고 식을 그냥 집어넣고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되겠죠. 식이 나와 있으면 또 로피타 식이 편할 것이고 아니면 인수분해서 모양 잡아도 편할 것이고 알겠죠? 그것들은 알아서 써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세팅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풀이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진행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다만 나는 아무튼 이쪽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는 접근이 좀 없을 거니까 이걸 지금 진행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봐봐. 자,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알파라는 얘기잖아. 그치? 체크해보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버리면 잠깐 체크해볼게. F'2 더하기 얘 빵이네? 9네? 2 집어넣어버리면 F'2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야? 무조건 1인 거야? 무조건 1이에요? 네. 맞아요? 만약에 F'2가 0이고 얘도 0이면 그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되게 꼼꼼해야 돼. 이것도 물론 어려운 문제야. 꼼꼼해야 돼. 잠깐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F'E가 0이 아니라면 그죠? 얘가 1이 아닌 수 뭐라 써? 1이 아닌 수 이때는 F'E가 아닌 2가 0이라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식을 끌고 와서 또 정리해야지. 얼마인지 모르지 사실은. 무한소리 나와버리면. 잠깐 볼까요? 혹시 알파가 1이 아니다. 나와있네. 알파가 1이 아니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이 아니었다면 알파는 1이어야 돼. 그잖아. 왜? 0이 아닌 예를 들면 3분의 3이 0,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근데 이게 1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0, 0이었나 봐. 그럼 뭔가 식이 있었을 것이고 x 마이너스 약분이 됐을 것이고 남은 식에 대입했더니 뭔가 숫자가 나왔겠지. 요 얘기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1이 아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말은 얘라는 얘기죠. 그쵸? 알파가 1이 아니라면 잠깐만 F'2도 0이라는 얘기.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만 힌트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 나왔네. fx는 뭐야? 봐봐. 꽤 나온다니까 또 나왔네. 얘는 그렇고 또 나왔네.
최고치만 계속 체크하시고 안 나와있어요. A 200 얘라면 x-의 제곱이 있었을 것이고 x-1도 있었겠죠? 그죠? 요거 적용하면 A 값이 잡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말하는 알파를 구하려면 이제 식을 정리해서 뭐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죠.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원래 식에 대입해서 네가 풀던가. 알겠습니다. 인수분해 모양 잘 나왔으니까. 되겠어요? 그런 문제로 하나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지금 유형 후반부에 쌤이 일부러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앞쪽에 되게 쉬웠을 거 아니야. 저기만 잘 풀리는 거죠? 그런 게 연습됐으면 이제 그 다음 레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습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레벨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풀 때 본인이 다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안 되면 다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쌤, 왜 이건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질문해야 돼. 알겠죠? 그냥 풀이만 답습하는 게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36페이지로 가시죠. 216번과 217번과 218번을 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216번부터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이 아마 여기 앞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보셔야 되겠죠.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거의 대부분 그냥 기본 유형으로 접근이 되는 패턴들이었을 것이고, 알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문제가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더라도 어차피 x가 2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라.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은 2를 기준으로 식이 바뀌니까 그 부분을 잡아봐라 라는 거고, 그럼 분명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식이 2개 나오는 게 정상일 것이고, 그 위아래 2를 대입한 거랑 미분에서 2를 대입한 걸 비교하는 문제가 어찌보면 당연한 폼이겠죠. 알겠죠? 그걸 딱 인지한 상태로 문제를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215번에서 조금씩 걸린 친구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215번을 그냥 얘기만 해보면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여기가 이제 2보다 크다. 215번은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산수만 좀 길어지는 D에서 판단만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로 판단되는데 여기는 fx가 있죠. 그죠? 근데 위를 보시면 fx가 범위 분류가 되어 있는데 범위 분류가 gx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왜냐면 요 함수를 gx 적어보면 위의 식은 그냥 6-2x를 쓰면 될 것이고, 그죠? 밑에 식은 그냥 x 플러스 a를 쓰면 됩니다. 그죠? 식이 다 나와버린 기본 유형 문제인 거죠. 그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요 위에 2 대입한 게 0이고 밑에 2 대입은 0이다. 그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미분에서 2 대입을 한다. 그러면 뭐 식이 좀 길어지는데 연립해서 잘 푸시면 여기 2를 대입하면 환경만 정리해 드릴게요. 2 대입하면 2a 더하기 b 곱하기 2 대입하면 a 더하기 2가 1번이 되죠? 그냥 대입한 거. 여기 2는 0 되기 때문에 0 나온단 말이야. 그죠? 요거를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둘 다 미분 때려서 2 대입하면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a, b 관계식. 그래서 뭐 해본 친구들 알겠죠? 나오는데 요걸 1번, 2번으로 분리해서 그 미분에서 대입한 식에 요걸 적용해서 연립해 보시고 요걸 적용해서 연립해 보시면 요걸 적용해서 b값을 구하면 요거는 정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연립을 해봤더니 이게 정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에서 이 정수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은 딱 나와 있는 형태인 거고 어차피 2 대입하면 같다. 미분해서 2 대입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혹시 식에서 좀 엉킨 친구들은 본인이 쓰는 식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아마 그 뚫어내는 그 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그래도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냥 가면 되고요. 이제 풀이나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가 그 뒤에 세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뒤에 세 문제로 이제 미분 가능성에 좀 복잡한 문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216번입니다. 지우고 얘기할게요. 216번입니다. 자, 216번을 보시면 fx가 이렇습니다. fx가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얘가 1과 3 사이에 그 다음에 bx 플러스 3 3보다 큰 이거 다 했죠. 자, 이거 뭐라고 했냐면 x는 t에서 미분 계수를 무슨 말이야? f 프라임 t는 이만 아니야? 그죠? 얘를 gt를 하자 이 말인 거죠. 그죠?
얘가 말한 GT는 그냥 F'T야. 미분에서 T 대입한 걸 GT를 하자라는 거죠, 그냥. 알겠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1 더하기 리미트 T가 C-로 갈 때 GT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굳이 GT를 쓸 필요 없잖아. 그쵸? GT가 곧 F'T니까 얘가 얘기한 게 F'에 C-는 거랑 F'에 C 플러스는 거랑 이렇게 되는 인 C가 존재할 때, 이거 어려운 문제야. 존재할 때 A,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쵸? 상황이 이거 맞죠? B의 범위 좋네. B의 범위가 마이너스 3까지. 그쵸? 이런 느낌이죠? 그럼 봐봐. F'C 마이너스와 F'C 플러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아마 좌 미분계수일 것이고 얘는 우 미분계수겠죠. 분리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속성 따지는 패턴과 비슷해요. 극한화 구하는 거가 알겠죠? 그 미분에서 푸는 뿐인 거지. 똑같은 건데 자 얘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낄 거는 야 X는 C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야. 그잖아. 원래 일반적인 미분 가능한 수는 얘랑 얘랑 같겠지. 그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건데 이 X는 C에서 먼저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구나. 그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가 말한 C가 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함수 이렇게 주. 얘는 언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어? X가 1일 때와 X가 3일 되겠죠. 이랬습니까? 왜? 1에서 분리해놨고 3에서 분리해놨잖아. 거기 말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어. 미분 가능 세터니까. 그렇죠? 그럼 보면 얘가 이게 존재라고 해서 어려운 거야. 왜? 둘 다 얘를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만족하거나 얘가 얘를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만족하는 게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게 그냥. 알겠습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할 필요 없습니다. 얘만 만족하든 얘만 만족하든. 알겠죠? 그러면 두 번 해봐야죠. 자,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처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놓을게요. 어차피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있으니까 미분을 좀 쳐놓읍시다. 요걸 이분 때리면 3x 플러스 자 지금 이 첫 교시에 푸는 문제들이 다 쉬운 문제들이 아님을 먼저 얘기해드리고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도함수들입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1번 즉 x가 1에서 즉 c가 1일 때 상황부터 봅시다라는 거죠. 그죠? c가 1일 때라면 1 더하기 미분한 거에 1 마이너스니까 위에 넣어야지. 그죠? 여기 1은 얼마야? 1이네 1. 는 그죠? 이해됐습니까? C라 쓸까 그냥 C? C라 쓸게요. C라 쓸게요. C. 됐어요? 그죠? 그럼 봐. C가 1이면 F' 1 마이너스 여기다 읽어야지. 1 마이너스. 좌미분계수 1이면 그죠? 그놈이 1이니까 1 플러스 1이어야 이 말이죠. 여기는 C 플러스는요? C가 지금 1인 거지? 여기 넣어야죠. 1보다 큰 3을 적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럼 A가 얼마나 나왔어? 4로 확정. 그죠? A가 4면 이랬어? 여기다 읽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랬어요? 오케이? 저 왼쪽이 얘고 1 플러스 1 오른쪽이 여기가 1인 거야. 1 플러스 촉인 거야. A 마이너스. 이랬습니까? 그럼 봐봐. C가 1일 때 얘를 만족하려면 A가 4면 돼. 이랬어요? 쌤, B는요? 상관없어, 이거잖아. 어차피 존재니까. A가 4기만 하면 B는 다 돼. 왜? 여기서 이거 만족하니까. 됐어요? 또는입니다. 또는 2번. C가 3에서 얘를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C가 3일 때 오면 똑같아. 1 플러스. 3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죠. 여기 3 넣으면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2. 3 플러스는요? 밑에 넣어야죠. B 랑 같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3 플러스니까 밑에 놓은 거죠. 여기가 X가 3번을 뺄 테니까. 알겠습니까? 는은 여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실 잠깐만요. 찝찝해서 원래 여기 는 있으면 안 되죠. 미분이 불가할 거니까 미분하고 원래 는을 빼놔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면 는을 써도 되지만 이건 미분 불가니까 빼놔야 돼. 알겠죠? 자, 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경우에 정리한 B는 A-5다라는 경우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논리적인 정리를 좀 하면 A가 4가 되면 B가 뭐든 간에 C가 1일 때 이거 만족해.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럼 A가 4가 답이야. A가 4가 되거나 또는 B가 A-5랑 같으면 돼.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해야 되는 뭐야? A,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일단 여기에서 일단 A, B의 최대와 최소부터 구해볼게요. 최대 최소. 여기서 A, B의 최대 최소는 뭐 센스죠. 알겠죠? 왜냐면 A가 이미 4야. 알겠죠? 아, 여기 바로 구해야 되겠네. 이 양변에 곱해버리면 A가 4니까. 그죠? 4 곱하면 되잖아. 4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 4B, 10인데 여기 있죠? 얘가 AB 아니야? A가 4니까. 그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최대가 12까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이 성립했을 때 AB의 최대는 마이너스 4부터 10입니다. 이걸 선생님 부등식으로 저렇게 풀 생각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두들기면 돼. A는 4야. 여기에 B를 곱해서 최대려면 제일 큰 거 곱해야지. 그럼 12. 제일 작은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자원이 쉽고요. 두 번째, 요 상황에서 A,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려면 최대 최소입니다. 지금 B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B로 풉시다. 요거다 정리할게요. A는 뭐야? B 더하기 5죠. 그죠? 내가 구하는 A, B라는 거는 B 곱하기 A가 B 더하기 5였어요. B제곱 더하기 5B네요. 나 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아니야? 어느 범위에서? 어디였어? 이 범위에서. 그쵸? 이렇게 문제가 없어서 하나의 함수로 가야죠. 알겠죠? 그럼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봐봐. B의 범위가 나와 있고 관계식을 준 상태에서 둘의 곱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 말은 문자는 없애라는 얘기야. 문자는 A를 없애버렸더니 B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는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겠습니다. 아래로 볼로 꼭지점 B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옵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1 3까지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3을 넣은 게 최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소 되겠네요. 3을 넣어버리면 9 더하기 15 24 최대. 그죠? 최소는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최소 똑같네요. 그죠? 그럼 이제 A, B의 최소는 마이너스 4일 거고, 그죠? 뭐 얘도 마이너스 4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A, B의 최대는 얘가 더 크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을 따르든 이쪽 따르든 둘 중에 하나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진행과 마무리까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였다. 자, 지금 혹시 지금 풀어줄 문제가 어려운 문제 드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극한의 표현까지 미분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도 극한처럼 다루면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겠죠. 되겠죠? 지겠습니다. 자, 그다음 217번입니다. 이거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 복습 잘하세요. 어려워요. 217번을 보시면 지울게요. 갑시다. 집중 잘하세요. 자, 자연수 AB라는 건 식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 잘 찍어라 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x5 따를 때 절대값 2x-a가 이거가 가면 돼. 그리고 gx는 2차 함수네. x-5, x-2. 이건 뭐 그냥 미분간 함수입니다. y는 x-5, x-b. 네, 무슨 소리야? y는 fx, gx구나.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미분간 하기 위한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가 빡센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 빡세죠, 그렇죠? 다 잡아내야 되잖아, 알겠죠? 가봅시다.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둘을 곱한 함수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 B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자, 식을 봤어요. fx 딱 보니까 여러분 요 놈은 언제 불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죠?
x가 5. 그죠? 이렇게 만들면 언제 미분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x가 5일 때라. 5일 때밖에 없어. 네? 어디? 조함수, 요 함수가 분석이 돼 얘를 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쟤는 언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을까? 2분의 1. 그렇죠. x가 2분의 1. 왜? 꺾일 거 아니야. 알겠어? 오케이? 이게 먼저 판단이 돼야 돼. 그냥 우리가 함수 다 봤을 때, 잠깐, 얘 5가 불안한데요? 얘 10이 불안한데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실력이야. 알겠죠? 그러면 절대값 때문에 일단 꺾이게 나올 거니까 연속값 미분 불가능 어차피 개념이 다른 거잖아. 그렇죠? 절대값이 불연속을 만들진 않으니까 미분 불가능 만들 수 있죠. 알겠죠? 얘까지 봐야 돼. 지금 이제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따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를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근데 2분의 A가 여기 2분의 1에서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분의 A가 이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잖아. 왜냐면 함수를 잘라서 보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y는 절대값 x-3이 있는데 여기 범위가 x가 예를 들면 4보다 크거나 넓게 갑시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이 절대값이 의미 있어 없어요? 없죠. 어차피 양수잖아. 그렇죠? 선생님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x-3의 절대값이 있는데 x가 2 이상이에요. 이러면 3에서 미분 불가지. 그죠? 왜? 3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려보면 2 이상만 그리면 2에서 갈 때 요새수가 이렇게 3이고. 그렇잖아. 되었습니까? 얘가 이 포함돼서 문제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A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해야지. 알겠죠? 그럼 일단 쉬운 게 뭐냐면, 쉬운 건 이겁니다. 쉬운 건, 일단 상관이 없는 케이스. 상관이 없는 케이스라는 건 2분의 A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2분의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저기 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려면은 5보다 작은 범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는 지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로 부식이 안 할 것 같아. 절대값이 여기 안 주니까 어차피. 그죠? 시작점에서 꺾이는 거 의미 없잖아. 이쪽을 잘라버리니까. 이해되겠어요? 요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지우고 풀면 되거든요. 요거 이해되겠냐는 거야. 요거 쉽잖아. 절대값을 지우지 않아야 될 때가 어려운데 오늘 그 지우지 않아야 될 때도 성질 하나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풀고요. 치우고부터 갑시다. 그럼 어쨌든 A 범위로 분리하는데 그 A 범위 기준이 10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10. 그죠? 왜냐면 얘가 5 이상이니까 이게 항상 양수가 되려면 A가 10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버전은 첫 번째. 지금 봐봐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케이스 분리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건 이제 기본이잖아. 그죠? 그게 돼야 나이로 들어가죠. A가 만약에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요것도 가시죠. 그럼 나는 함수를 어떻게 인식하면 돼? fx가 그냥 x 더하기 5 x가 5를 잡을 때 2x 마이너스 1을 보면 되죠? x가 5를 포함 됐습니까? gx는 그냥 2차 함수니까 나중에 대응할게요. 왜? gx가 2차식이긴 한데 이 식을 봐봐 fx 곱하기 gx를 내가 뭔가 정리를 할 계획이긴 한데요. 이것도 센스인 게 잘 봐봐. 자, 요 함수를 정리할 수 있어. x가 5보다 작으면 자 봐봐요. 5보다 작을 때는 fx 두 개죠. x 플러스 5에 gx는 그냥 x잖아. 왜? 어차피 2차 함수 때 저걸 써버리면 미분하려면 3개짜리이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프단 말이야. 알겠죠? gx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나중에 답을 구할 때만 쓰면 되죠. 알겠죠? 식 관리를 잘해야 돼. 길어지니까. 여기는 x가 5보다 큰 함수 때문에 2x 마이너스 a 곱하기 gx 이 정도만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쓰면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려면 x가 5에서만 미분 가능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하면 돼? 5대2 같다. 미분해서 5 같다. 그거 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미분을 해놓긴 해야 되겠네. 미분해볼게요. y 프라임 위의 식은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고
밑에 거는요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까고. 네, 문제요. x가 다를 때와 이거는 지금 식이 길어지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그냥 식이잖아, 그렇죠? 그냥 곱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할 때 첫 번째 여기 5는요 10 G5는 그죠? 여기 5 넣어버리면 10-A 곱하기 G5가 돼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 전개하면 10G5-A G5입니다. 10G5 넘기면 날라가고요. 산수 너무 쫓아오지 마. 정리하면 A G5는 0이 됩니다.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A가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될 리는 없어요. G5가 0이라는 거야. 인상하고 오케이? 됐습니까? 두 번째 힌트. G5는 0 맞네. G5는 0이잖아. B와 상관없이 그렇죠? 두 번째 힌트. 여기 대입할게요. 두 번째 힌트. 미분한 거에 5 대입하면요. G5는 0이야. 여기 5 넣으면 10 G'5. 10 G'5. 는. 됐어요? 밑에 5 넣으면요. G5는 0이야. 여기 5 넣으면요. 10-A. G'5. 이거 맞죠? 상황 되겠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또 10 G'5, 10 G' 날아갑니다. A G' 넘기면 또 A G'5가 0이 돼. 아, G'가 0이구나. 오, 이게 많이 나오네. 그죠? G5도 0이고 G'도 0이래. GX가 뭐라는 거지? 2차 문제 최고 점수 1이에요. 그죠? 아, GX가 뭐다? X-5의 제곱이라는 거죠. 즉, B가 얼마나 돼? B가 5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G5도 0이고 G'5도 0이니까 GX가 X-5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식이 있으니까 B는 5겠네. 그죠? B가 5가 된다네. 잠깐만. A는 아무거나 상관없네. 그쵸? 아, A가 이 범위에서는 B가 5가 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나와? A가 1부터 10까지 10개잖아. 10개 확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잘 봐. A가 10보다 크다면. 그죠? 됐어요? 10보다 크다면 어디 갔어? 10보다 크다면 요 자식에서도 미분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fx가 아마 이럴 겁니다. fx가 일단 적어놓을게. 10보다 크다면 잠시만요. x가 10보다 크다면 저거 또 쓰기 그랬어. x가 5일 때도 미분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 x가 2분의 a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돼. 이 두 가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때 오늘 요거에 대한 좀 부연설명을 할 건데요. 요게 뭐냐면 봐봐. x가 2분의 a는 fx가 이렇게 2분의 1에서 이렇게 꺾인 이런 습관이야. 그죠? 그놈한테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곱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 상황을 정리해 줄 건데 봐봐. 우리가 예전에 여기 좀 팁 하나 해볼게요. 일단 뭐 미분 가능한 수 gx에 대해서 첫 번째 식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그리고 gx가 있어. 잠시만요. 정리해야 됩니다. x가 x는 a에서 불연속 인 함수일 때, 불연속일 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배운 건데. 봐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 상태일 때 gx는 연속함수야. 알겠죠? 둘을 곱했더니 연속이 됐대. 뭔 얘기였어 이거? GA가 0이다.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가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미분간을 만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fx가 절대값 마이너스 a에서의 꺾인 함수죠. 됐습니까? 그런 상태이고요. 일 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미분가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가 a에서 이렇게 꺾어 올려서 뾰족해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위치에서 미분 가능한 gx를 곱했더니 그때가 미분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분 불가능한 모든 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값 때문에 꺾여진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값에 꺾여진 그 포인트에서 조금만 집중. 절대값이 포인트인 그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의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했다. 라는 건요. GA가 0이었던 소리예요. G'A가 아니라 GA가 0이었던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뭐 맥락은 비슷한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식인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하면 지금 터질 것 같으니까 절대값 x-이라는 게 있어. 여기 fx야. fx가. 알겠죠? 그리고 gx를 얘가 x-1이니까 여기도 1에서 0 되게 x-1이라는 1차 함수 잡아볼게.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요 함수는 x가 1에서 미분 불가 맞죠? 그죠? 꺾일 거 아니야? 둘을 곱하잖아? 그럼 미분 가는데.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자, 내가 둘을 곱하는 함수 써보면 fx 곱하기 gx를 써보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곱하기 x-1이 되는 건데 얘를 분리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분리가 되긴 하겠죠. 그죠? 근데 0 되는 게 두 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그냥 x-의 제곱이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부호만 다른 관계인데 어차피 제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0을 갖는 게 두 개가 만나버리네요. 그러면 여기 1을 대입해도 0이고요. 미분을 때려서 1을 대입해도 0입니다. 어차피. 왜? 완전 제곱 형태니까. 알겠죠? 그림을 그려도 이 함수를 그리면 1에서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함수를 그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때문에 그 미분 불가가 생긴 놈이 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했다는 건 그 지점에 얘가 0이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얘기인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알겠죠? 우리 이 첫 번째 이야기 너무 많이 쓰이는 거 알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미분 가능성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 이런 절대값을 개입한 어려운 얘기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하나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를 보고 기억에 넣자. 알겠죠?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이걸 퍼져서 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a가 10보다 클 때는 요 함수 어디 갔어? 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fx는 보세요. fx는 이 긴 문제라서 5보다 작을 때는 끝났어. 조금만 x 더하기 5요. 그죠? 그리고 a가 10보다 크면 여기서 식이 두 개로 분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2분의 a보다 잠깐만요. a가 10보다 크니까 2분의 a보다 작을 때는 요거 이해됐어요? 그죠? 얘일 때는 잠깐만 x가 5보다 크고 2분의 a보다 작으면은 얘가 2분의 a보다 작으면은 얘가 음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일 것이고 요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x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일 거니까 2x 마이너스 a일 겁니다. 저 식분리 이해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되겠어? 그럼 봐. 이 두 번째가 확실히 어려운 게 이렇게 풀어야 돼. x가 5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x가 2분의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가 5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확인하려면 얘랑 방식이 똑같아요. 왜? 5보다 클 때씩, 작을 때씩 여기 있고 클 때씩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둘 가지고 1번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답이 뭐 한 개가 나오든가 그런 거 같고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얘를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식은 얘로 해야지, 얘 두 개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힌트가 하나 튀어나오고 x가 5에서 미분 가능은 두 번째. 요 놈은 x가 2분의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 확인하려면 봐봐. 2분의 a에서 절대값 때문에 꺾인 놈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놈이랑 gx가 곱해져가지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gx에 뭘 대입한 게?
2분의 a를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 2분의 a에서 미분 가능을 확인하려면 선생님 g 2분의 a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 요 얘기 정리했으니까. 알겠죠? 요게 해당되는 게 딱 2분의 a 지점이잖아. 그 2분의 a에서 꺾여서 미분이 불가했는데 곱해서 미분 가능했어? 아 그러면은 그 g 2분의 a가 0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만 성립하면 여기서 미분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성립한다를 넣어보면 g 2분의 a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뭐야? 여기 0 되거나 여기 0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2분의 a가 5가 되거나 2분의 a가 b랑 같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a가 10인 경우는 여기서 뺐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될 거고 얘를 만족한 상태겠죠. 얘를 만족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힌트랑 조합을 시키면 순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알겠죠? 5일 때는 똑같이 풀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제가 쳤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쳤다가 하시죠. 요 석들 정리해라. 요 성질 알겠죠? 어려운 문제 풀어서 다들 이제 거의 그러기 상식입니다. 혹시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요 문제는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나가면서 파이팅. 진짜 일찍 수업이나 잘 들어. 복기를 하면서 다시 풀어오면 아마 막힐 거야. 그거 좀 추가 질문 필요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쌤이 이쪽 라인은 이게 첫 번째로 이거 분리하는 게 어려운 일일 것이고, 알겠죠? 분리했을 때 이쪽 라인이야 그냥 식만 더럽지 뭐 좀 밀고 가면 되는 문제고, 알겠죠? 이쪽은 이제 식이 저렇게 뽑혀야지 이제 뭔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 절대값 포인트에서의 곱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옆에 있는 그놈이 0이 되면 돼 라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 문장 하나 추가된 거죠.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엄청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꽤나 중요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두 얘기 이해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내용이 숙지가 돼버리면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바로 풀린다. 알겠죠? 그 밑에 문제 보시면은 그 밑에 문제도 이제 아마 풀려고 도전한 친구는 어려웠을 텐데 저런 성질 하나를 딱 장착해버리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218번 봐봐. 얘는 이제 뭐 그 1분이면 됩니다. 지울게요. 자, 218번을 보시면 gx가 그죠? gx가 218번입니다. g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라고 나와 있고요. 절대값 fx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위에 있는 fx를 보니까 fx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자, gx가 실수전체 미분 가능하기 위한 식을 찾아라 이건 건데 요 놈을 딱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1과 3에서 이렇게 지나는 함수였다면 꺾고 올리면 그죠? 이 자식은 절대값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x가 3에서 미분이 불가한 함수인 거 이해됩니까? 왜? 요것만 그리면 그래프가 이럴 거니까 1, 3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여기 있는 2차 함수, 2차 함수라면 요 잠깐만 내가 hx라 이름 지을게요. 이 2차 함수라는 것은 미분 가능 함수네요. 그죠? 그러면 이 미분 가능 함수를 절대값 때문에 뾰족해진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죠? x가 1에서 뾰족한데 얘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h1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3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뾰족한데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h3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h1과 h3이 둘 다 0이라는 얘기다. 이거 적용하시면 이 a, b가 잡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이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218번 문제는 요 성질을 그냥 겨냥한 문제죠. 이래서요. 요 성질을 겨냥한 그런 문제다. 알겠습니까? 식을 뭐 정리하고 깔아놓을 필요는 없는 그런 얘기였다. 이해됐습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 요 놈이 이제 1과 3에서 이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그런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면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h1이 0 돼야죠. 그래서 그 놈이 만나서 이제 아마 부드러워졌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 3에서도 0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 x-3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h3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3도 제곱으로 있고 x-3도 제곱으로 있기 때문에 꺾어도 부드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 성질 하나로 풀이는 똑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오케이? 쟤는 이 성질을 딱 연습하는 그런 문제다. 하여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머리 아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19번 나와 있는 이제 일반 유형들, 그죠? 요거는 뭐 노트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연산만 잘하면 술술술술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245번. 241번. 그 전에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241번 하나만 시간을 여기는 거죠. 저번 시간 배운 내용을 잘 보면서 연습하는 파트니까 머리 쓰는 파트까지는 아닙니다. 확인하는 파트죠. 자, 여기 있는 그 4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랬죠. 요거는 뭐 뭔가 내용을 배워서 푼다기보다는 풀이하는 연습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풀이 센스가 좀 필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데 힌트를 사용하는 문제니까 알겠죠. 자, 보시면은 가보시죠. 자, 241번입니다. fx가 2차 함수고요. 다음 식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만족한다. f(x) 아? f'(fx) 랑 같다. 이 말이네요. 그죠?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안 잡혀있으니까 힌트가 2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항등식을 주는 거야. 모든 실수성립 항등식.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힌트 하나를 던졌습니다. f가 3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2를 대입하는 행위인데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f'2가 f이 좋으니까 f', f가 3이니까 얘를 만족해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사실 뭐 이걸로 뭔가 떠오르는 힌트는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0이나 1이나 대입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겠지. 힌트는 잡아낼 수 있어요. 힌트 3개 필요하면 사실 이것도 풀 수 있어. 이거 하나 잡아놓고 0이 산수하기 편할 거니까 0, 0 넣어가지고 힌트 하나 잡아놓고 그럼 힌트가 하나, 둘, 세 개 나온 거니까 fx를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미분해서 해놓고 이 세 개 힌트를 어라락 대입해가지고 연립 빠라락 하면 답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이 합성도 있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풀이가 애매할 때 어떻게 하겠어? 그냥 어금니 깨물고 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냥 밀고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잽을 날려서 뭔가 포인트가 안 보인다면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식으로 알겠죠? 식으로 밀고 간다는 건 자 준비를 잘해야 돼. fx를 뭐 모르겠으니까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썩으냐 아니거든요. 알겠죠? 도만 푸는 밀고 가. 이게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알겠죠? 좌변 정리해볼게요. 좌변 f'(x죠? 쓸게요. 여기 x 안에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ax 플러스 b의 제곱 내가 상상을 해줄게. a가 맞았다. a에 2ax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에 2ax 플러스 b 더하기 16 정리해놔야죠. n차 소리 계속 얘기할 거니까. 최고차항 여기 4ax 제곱에 a 붙으니까 여기서 나온 최고차항이 밖에 없네요. 4a 제곱 x 제곱이겠네. 그죠? 됐습니까? 무슨 세제곱 맞나? 세제곱이냐? 땡큐. 잠깐만 있어. 이거 제곱이구나. 땡큐. 세제곱. 됐어요? 1차항 정리 1차항이 여기서 뭐가 나와? 1차항이 4ab x. 그죠? a 곱해지니까 4a 제곱 b. 여기 4a 제곱 b가 나와 여기서 여기 1차항이 2a bx. 1차항 없어. 그러면 얘랑 더하면 일단 헷갈리는 거 뽑을게요. 그냥 뽑아내지 말고 4a 제곱 b 더하기 2ab x. 그죠? 이래야지 b가 편할 거 아니에요. 상수항 정리할게요. b제곱 a 여기 ab 제곱. 상수항 b제곱 c ab 제곱 b제곱 c. 이렇게 선형성으로 정리하는 게 빨라요. 정확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2차, 1차 상수항. 자, 두 번째 f'(fx) 바로 가시죠. f' 2a에 x 자리에 fx 요 집어넣으면 되죠. ax 요건 하는 bx 플러스 c 더하기 b. 정리하면요 2a 제곱 x 제곱 플러스 2ab x 더하기 2ac 더하기 b가 되겠다. 그죠? 얘랑 항등식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씩 비교하죠. 4a 3승이 2a 제곱 같아야 되겠죠? 첫 번째 2차항 비교 4a 3승이 이게 이렇게가
뭐 마지막 대안이 항상 알겠죠? 뭔가 좀 잘 안 뽑히면 밀어 그냥 알겠죠? 얼마 안 걸려 생각보다. 2 약분하시고 A가 0일 리 없으니까 약분해도 됩니다. A 약분하시면 2A가 1이네. A는 2분의 1이네. 여기 나왔네. 여기 잡았고요. 2차항 비교. 얘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건 2A이 날아갈 거니까 4A 제곱 B가 0이라는 얘기. A가 0이 아니잖아. B가 0이라는 얘기겠죠. B는 0이고. B가 0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상수항 비교.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얘가 B가 0이면 0, 0에서 C가 남을 것이고 B 0이고 2분의 1이면 C가 남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C는 C니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죠? 상관없죠? 여기 하나 있잖아. 얘 대입하면 됐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와 B는 구했으니까 fx가 2분의 1x 제곱 더하기 C였을 텐데 그죠? 저거 대입하면 C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씨 문제가 항상 이럴 수 있음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뭔가 좀 잔머리 잘 굴려가고 뭐 센스 있게 힌트를 뽑아내는 친구들도 이제 본인이 보이는 걸 잡아서 풀었겠지만 그게 당연히 안 되는 문제가 많을 수 있죠. 본인이 좀 안 보일 수 있고 알겠죠? 그럼 빨리 10만 개 빨리 밀어. 알겠죠? 이게 얼마나 시간을 끌고 있냐가 실력이야. 알겠죠? 이게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뭘 자꾸 밀어놓고 하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 이제 만약 실전 상황이라면 시간 빠지는 거잖아. 알겠죠? 판단을 빨리 하면 이렇게 풀어도 3분 안 걸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잘 판단해서 판단이 빨라야 된다. 알겠죠? 그 결에 서 있는 거야. 다 애매한 결에서 쭉 날려보다가 안 되면 빨리 밀어 그냥.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일면 다 풀립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몇 번요? 42번. 242번? 242번은 누가 나올게요? 준영아, 잘 안 되면, 근데 그걸로 안 풀리구나. 일단 fx를, 얘도 마찬가지. fx를 그냥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잡고 도함수 재서 집어넣어. 항등식. 근데 그걸로 안 들렸을 수 있어. 왜냐면 원점 대칭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원점 대칭 요거 잠깐 정리해볼까? 고의가 있으면 한적 있나? 여러분 fx는 f-x 이게 무슨 말이지? y축 대칭. 다음 함수에서 y축 대칭이라는 게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하는 거. 나중에 딥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올 텐데 일단 가볍게만 얘기하면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맞아. 이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죠. 대칭은 아마 3도 함수 할 때 배웠을 거니까. 눈에 익을 것이 봐야죠. 다음 함수에서 원점 대칭이 된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이렇게 쓸게요. 다음 함수. 알겠죠? 자, 왜 그런지를 가볍게 얘기해드리면 이건 증명이 쉬워서 알겠죠? 왜 그러냐면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항상 똑같은 결과 갖는 게 이제 y축 대칭 아니죠? 그런 거는 짝수차만 있으면 돼. 얘는 4차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요거 y축 대칭 함수잖아. 왜? 야 f 마이너스 x로 구해봐.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고 바뀔 게 있어 없어? 없어. 얘를 만족하잖아. 이해했습니까? 짝수차로만 상수항도 짝수차에 포함인 거죠. 알겠죠? 마이너스 x 넣어봤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그 무함수 y축 대칭 함수.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예를 들면 fx가 3차가 있는 게 있어요. x 3승 플러스 뭐 3x 이런 게 원점 대칭입니다. 왜? f 마이너스 x를 구해보시면요. 잘 봐봐.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x 3승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x 그죠? 그거 봐. 얘한테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잖아. 그죠? 원래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야.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y축 대칭 함수가 있죠? 그럼 짝수차로만 있으면 얘를 함수 만족하잖아요. 홀수차만 있으면 얘를 만족한단 말이야. 알겠죠? 쌤 여기 만약에 제곱에 껴있으면요 요 함수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닌 거죠. 네. 홀짝이 다 있어버리면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팁 하나를 잡아가자. 알겠죠? 그러면 요런 문제 봐봐. 2, 4, 2를 항등식 버전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fx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점 대칭이라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 항은 없었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어디였냐? 241번 풀듯이 샥 밀어버리면 알겠죠? 개수 비교돼서 A랑 B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러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상은 있다. 어차피 나중에 활용 파트에서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 연결된 문제가 여기도 한 문제가 있었네요. 넘어가시죠. 이제 42페이지입니다. 질문. 여기 잘했겠죠? 접선의 방정식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됩니까? 거의 그러고는 이게 앞타임에도 어려운 문제 풀었던 얘기죠. 이제 그래서 힘든 이 눈빛들이 많은데 진도 나가야지. 라이트한 얘기니까 다시죠.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진도 갑시다. 동함수 활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접선 구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미분 왜 배웠냐? 접선 구하려고 배운 거야. 알겠죠? 오늘은 그 얘기만 할 거니까. 두 번째가 뭐 그래프 그리려고 배운 거야. 속도에서 순간순간 속도를 잡아내려고 배운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요 얘기들은 나중에 배운 거야겠죠? 오늘 접선 얘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동함수 활용의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맞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접선의 방정식이 그죠? 접선을 구하는 건 크게 상황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알겠죠? 두 가지로 보는 게 뭐냐? 저번 시간에 살짝 바로 얻었던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알 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당연히 쉬운 문제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있대. 뭐 얘를 못 그리더라도 함수가 있을 때. 야, 요 점이 1,3이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요 직선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이 나와 있으면 너무 쉽죠. 그죠? 얘가 지나는 점. 뭐 필요해? 기울기.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보여? F 프라임 1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로 칙 세우면 고개의 직선의 방식이 되죠. 접점을 알 때는 되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접점을 알 때는 접점이 t, F에 나와 있다면 나와 있는 거 숫자로 기울기만 구하면 돼. 어떻게? 함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되죠. 요 둘로 구하면 접선이 딱 나오겠죠. 요게 저번에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기본 판의 문제만 쓰임 숙제되는 거죠. 알겠죠? 접선을 세운 연습이 됐을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쌤, 접점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접점을 모를 때는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접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접점을 모른다면 문제를 보통 어떻게 내느냐? 원래 직선을 세울 때 중요한 게 기울기랑 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먼저 줍니다. 함수를 뭐 2차부터 이겨, 3차로 이겨, 3차가 많이 나왔어. 3차부터 이렇게 생겨. 뭐 그릴지 몰라도 됩니다. 아직. 이런 게 있는데 함수를 주고 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봐야 말이 안 되잖아. 접선은 무수히만 주고 쫙 있잖아 이렇게. 그죠? 뭔가 기점을 줘야죠. 뭐 예를 들면 야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해봐. 뭐 이런 얘기 해줘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기울기가 2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긴 거니까 아마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림이 일단은 그죠?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혹은 여기 밖에 있는 점 하나 주고요. 1,3을 주고 야, 요 점에서 이 함수에 접하는 접선 그어봐. 구해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구할 수 있죠. 왜? 이 점에서 접선은 봐봐. 요렇게도 하나 있을 것이고 뭐 요렇게도 하나 있을 것이고 뭐 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죠? 오케이? 그건 식으로 구하면 나옵니다.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접점을 주진 않았지만 밖의 점이나 기울기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접선을 세우죠. 뭐 힌트 둘 중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접점을 모르는 문제는 그 안에 세부 분류를 하면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밖의 점을 하나 줄 겁니다. 알겠죠? 그냥 랜덤으로 접선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접점을 모를 때 어떻게 푸냐? 여기가 거의 메인이에요. 여기가 할 게 없으니까 접점을 모를 때는 먼저 자, 꼭 이렇게 보세요. 먼저 접점을 t, ft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봐봐. 접점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접점을 모르는 상태의 접선을 구했다면 접점을 구하는 거야. 왜? 접점을 알면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접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자, 접점은 내가 문자로 놓은 거야. 이 문제에선 여기 숫자라는 거는 인식되겠죠? 나와 있는 문제를 설명한 거니까. 이번에는요. 접점을 모를 때는 물론 기울기나 밖의 점을 주긴 하겠지만 접점을 모르니까 문자로 출발하는 거야.
그 접점을 t, ft를 하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아직 문제한 거야. 어쨌든 얘가 접점이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에 지나는 점이긴 할 겁니다. 물론 t에 관한 식인 거 얘기겠죠? 그 t에 관한 식이 함수 나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나는 점을 얘를 쓸 거야.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기울기를 구합시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에서 t를 대입해야지. 그죠? 자, 아직까지는 얘가 t에 관한 식인 거야, 숫자를 알고 있는 거야. 이거 t에 관한 식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t에 관한 식으로 기울기도 구하고 t에 관한 식으로 접점을 세우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지난 점이니까 접선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접선도 세워버려. 접선은 뭔데? y는 f't 가로하고 x-t 더하기 ft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도 t에 관한 식이만 딸려있는 상태겠죠. 아직 t를 못 구했으니까. 이해겠어요? 어쨌든 얘가 접선일 거 아니야. 이해겠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줄 거라고? 기울기나 밖의 점을 줄 거라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문제에서 야,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줬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봐봐. 내가 접점을 문자 놨어.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뭐 3인 접선을 구하래. 그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기울기 구해놨잖아. 얘가 얼마가 되는데? m이 되면 되겠지. 여기서 뭘 잡아낼 수 있어? t 값을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문제 끝난 거잖아. t를 잡아냈으면 그게 접점인 거니까, 접점을 알게 된 거니까 접점과 기울기 나와 있으면 식세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기울기가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밖의 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 여기까지 왔겠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상황, 밖의 점을 준 거야. 야, P, Q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자로 쭉 밀고 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또 뭐가 나와? t 값이 튀어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t 값을 구하면 접선을 세운 거니까. 그죠? 답이 나온 거겠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접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봐봐. 자, 함수를 주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래. 접점이 나와 있어? 세우면 별거 없잖아. 그죠? 접점이 안 나와 있어? 일단 접점을 t, ft로 문자로 세워. 그죠? 그 다음 기울기를 구해. 그러면 t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 줬어? 같은 걸 거 아니야. t 값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밖의 점을 줬어? 그러면 기울기를 t에 관한 식으로 세운 다음에 접선까지 들어가야 돼. 식이 제일 길어집니다. 그 접선이 그 밖의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x에다 p를 집어넣고 y에다 q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또 t값이 튀어나오겠죠. 접선을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구해지는, 봐봐. 그때 구해지는 t값의 개수. 요 t값의 개수가 결국 접선의 개수가 됩니다.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쓰는 거죠. 식으로 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쌤, 이렇게 풀었더니 t가 2개 나왔다는데 그 말은 접점이 2개 있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도 하나가 있고 요 점에서 하나가 있다는 소리겠죠. 알겠습니까? t가 3개 나왔어. 그럼 접선은 3개 나는 거야. t가 1개 나왔어. 접선이 1개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접선 개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게 되니까 그때 나오는 t 값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접선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저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트를 그대로 볼 겁니다. 보세요. 자, 어디냐면 45페이지에 기울기를 알 때부터 가시죠. 45페이지입니다. 정말 힘내. 우리가 갈 길이 멀어. 45페이지입니다. 와우 하고 있어. 45페이지입니다. 자, 265번부터 가볼게요. 265번입니다. 잘 봐. 재현아 보고 있니? 네, 이유입니다. 자, 선생님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fx가 이름을 좀 지을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에 접하고 얘와 평행한 직선까지만 갑시다. 일단 여기 접하면서 얘랑 평행하다라는 게 뭔 얘기야?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뭐 쉽게 말하면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 구해봐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접선 구하는 문제는 뭘 판단해야 돼? 접점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접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뭐 붙여야 돼? 접점을 뭐라고 하자? t, t 상승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ct 이렇게 식으로 쓰세요. 얘입니다. 접점. 그죠? t, ft 됐어요? 이제 뭐 구해야 돼? 기울기. 지난 점이잖아요. 이거. 기울기 구하시죠. 기울기 뭔데?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곧 얘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도 똑같겠죠. 같은 식이니까 그렇죠? 미분하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 요거 기울기야. 오케이? 이 문제는 접선까지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내가 만든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잖아.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나와 있는 문제가 확실히 풀기 편해요. 왜? 중간에 탁 잘라서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걸 만족하는 t를 구하는 거죠. 넘깁시다.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는 0이다. 3에 3 약분하죠.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 나오라. 중분이네. 그죠? t가 2밖에 안 되네. 이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야. 그렇죠?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구합시다. 접점을 구해야 접선을 구하죠. 그렇죠? t가 2일 때가 이제 내가 원하는 접점이야. 그죠? 2를 집어넣으시면 2, 산수할게요. 8 마이너스 24 더하기 20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3? 맞나? 3. 2,3이 접점이었네. 원래 접점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내가 찾는 그 직선인 거지. 그래서 정답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답이겠죠. 그랬으니까 얘의 y 절편 구해라. 0,7이니까 7 되겠죠. 7. 이랬으니까 기울기가 잡힌 상태 접점 구할 수 있겠죠. 시작은 뭐야? 접점을 문자 두시고 기울기에 연동시키면 t가 나올 거니까. t가 만약 2개 나왔으면 2번 하면 돼. 첫 번째 t가 1일 때 접점 잡고 기울기 잡고 식 세우시고 t가 2일 때 접점 기울기 식 세우시고 직선 2개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다. 자, 밖에 점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밖에 점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3차로 가야 3차가 밖에 점이 식이 더러워요. 281번을 가고 있습니다. 식이 긴 걸로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저 정도 감당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81번 가볼게요. 찍었습니다. 281번입니다. 그리고 이쪽 숙제에서 나가는 문제들은 얘보다 좀 길이가 짧을 것 같아요. 이 밖에점 접선이 식이 좀 길기 때문에 연산 정리 잘해야 된다. 가볼게요. 자, 3,1에서 해서 세이브 fx는 이름을 지을게요. fx가 x 상승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에 그 세 접선의 접점의 x좌표 구해라라고 했는데 나는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진행해볼게요. 자, 3,0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봐. 이게 질문인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진행해보시죠. 3,0은 점인데 이게 밖의 점일까요? 접점일까요? 뭐 그런 표현 안 하고 있잖아. 그쵸? 접점일까요? 밖의 점일까요? 봐봐. 자, 순서를 좀 바꿔하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난 뭐부터 체크해야 돼? 접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세우래요. 이 점이 접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접점일까 아닐까? 아니. 어떻게 판단하죠? 그렇죠. 대입만 판단하죠. 얘 위에 점이야 접점이지. 그잖아. 3을 넣으면 0이 안 나옵니다. 밖에 있다는 점이나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카테고리 1로 가야 되지. 됐어요? 접점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밖의 점 문제는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풀어야 됩니다. 갑니다. 접점을 풀이는 뭐 똑같아. 접점을 t, t 상승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 접점 및 지나는 점. 그죠? 기울기 구하죠. 기울기 얼마야? 얘 미분하면 돼.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입니다. 됐어요? 자, 기울기가 안 나와있잖아.
그러면 또 더 가야지. 접선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내가 보고 싶은 y는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가로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거 식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림차순 해야지. 누가 직선 이렇게 쓰나, 그렇지? 여기서 멈추고 다음 해석으로 넘어가지 마. 정리하세요. y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8x 쓰시고. 그죠? 1차. 상수하면요? 천천히 해.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0t 제곱 더하면 플러스 5t 제곱. 천천히. 마이너스 8t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4. 이게 접선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냥 와야 돼 일단. 여기서 뭐 비리고 있지만 알겠죠? 더 엉킵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건 전개해야 되니까. 알겠죠? 내가 구할 접선이 얘야. 근데 아직 t를 못 구했잖아. t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필요한데 어떤 힌트가 있어? 3,0에서 그 접선이야. 그러면 이 접선이 3,0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대입해서 t 값을 구한다. 이랬어요? 여기 적힌 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나 지금 이대로 그대로 풀고 있습니다. 그죠? 3,0을 집어넣으면 t 값이 나오겠지. t가 3개 나와? 접선 3개란 얘기야. t가 2개 나와? 접선 2개란 얘기겠지. 알겠죠? 자, 대입해 볼게요. 3,0입니다. y에 0을 넣고요. y에 0을 넣고요. x에 3을 넣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3을 넣으면 2차부터 출발이니까 얘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t 상승. 여러분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알겠죠? 3 넣으면 여기는 3차가 없으니까 3차는 얘를 쓴 거예요. 그래서 2차 쓸게요. 2차 9t 제곱 5t 제곱 플러스 14t 제곱. 천천히 해. 1차 마이너스 30t 여기 없어. 마이너스 30t. 그죠? 상수항 24, 20은 0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1의 약분은 t 3승 마이너스 7t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15t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거죠. 그죠? 조립대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뭘로 되냐? 1 되냐? 1 안 되겠다. 1 되나? 안 되죠. 17인데 2 되냐? 빨리 줘봐. 일단 음수는 안 돼요. 음수는 다 음수잖아. 그렇죠? 2, 8, 마이너스 28 거의 30 마이너스 10 되네. 그죠? 2 됐어. 그지? 2로 가면 1 마이너스 7 쌤이 여기 숙제 문제 중에 제일 길어 보이는 거 이거 푼 거야. 2로 가면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10 그죠? 됐어요? 자 조립 결과 t 마이너스 2 t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봐봐요. t가 2이거나 또는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5가 0이 되는 t가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됐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접점의 x좌표에 한만 요구했는지는 알겠네요. 그죠? 여기 인수는 안 되니까 접선을 세우는 건 좀 오버할 것 같고 알겠죠? 일단 이 문제 답부터 구하면 이 t 자체가 접점의 x좌표야. 알겠죠? 3개 나오는 게 맞잖아. 이거 식은 두개 같겠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더하기 여기 두 분이 하면 5니까 뭐 이거 정답은 7이겠죠. 알겠죠? 근데 여기 t가 이제 근해고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좀 오버할 것 같고 알겠죠? t가 2일 때 하나 구하려면은 답이 있어요. 여기에 t 2 대입한 게 정답이야. 그죠? 이게 접선이잖아. 그렇죠? t 이런 게 정답. 여기가 만약에 제대로 좀 정수가 나왔다면 대입한 게 정답. 대입하면 정답 되겠죠. 알겠죠? 얘는 뭐 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 문제가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잘 되겠나요? 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나와 있는 문제와 밖의 점이 나와 있는 문제, 뭐 이 두 개만 할 줄 알면 접선을 다 이제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잘 되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밖의 점이 좀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원래 현행문제 하나 풀어주려고 했는데 278번 봐봐. 뭐 얘기만 해드릴게요. 봐봐요. 278번을 보시면
이게 숙제니까 여러분이 풀면 어려울까봐 좀 손만 좀 대드릴게요. 봐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것만 정리만 얘기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은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의 곡면이고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그림이 이차함수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밑면은 지름이 4인 모양의 구조물의 높이가 2m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때 그 조명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와 구조물의 밑면의 넓이의 합이 4분의 25파이 제곱일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상황을 좀 설명해줘야 여러분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얘가 얘기하기를 보면 구조물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처럼 하나 되어 있고 여기 위에서 조명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요 놈은 요 흰색은 2차 함수의 일부고, 알겠죠? 2차 함수의 일부고, 그때 상황을 보시면 여기 높이가 2고 여기가 4인데 그만 여기가 2고 여기도 2라는 얘기잖아요. 길이가. 그렇죠? 그 말은 분명 봐봐. 우리가 도형만 푸는 건 없기 때문에 2차 함수 줬다는 건 일단 여기에 축을 세우라는 거겠죠? X축과 Y축을 세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요 식은요 2,0을 지나고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0,2가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런 함수일 거니까 식 좀 세워놓을게. fx 쓸게요. 그냥 a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겠죠입니다. 그죠? 축을 세웠으면 거기에 0,2를 지나니까 0, 0 얘가 결과 2가 되려면 요거 2분의 1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아마 이 식일 겁니다. 뭐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고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2가 되겠죠. 아마 요게 fx 아닐까. 알겠습니까? x 절편과 y 절편은 식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세우면 될 것이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조명에 의해서 잠깐만요. 밑면은 지름의 길이가 4m인 원인데 위에 있는 조명에 의해서 조명 높이 구조물 높이는 2가 나오고요. 생기는 그림자와 구조물의 밑면 넓이의 합이 4분의 25파이다라는 건 이 얘기인 거죠. 여기가 원인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원의 넓이가 4분의 25파이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이 반지름이 여기 루트시음 2분의 5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5,0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5,0으로 세팅하면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뭘 그렸어? 원의 중심에서 조명까지 높이,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이런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체크되셨나요? 틀리겠죠? 아, 무슨 얘기야? 2차 함수가 있을 때 2,0에서 그은 접선의 y 절편 잡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미적분이 여러분이 첫 세비에 쌤이 이제 편집한 교재이기 때문에 쌤이 이 문제가 기울기가 나온 접선 구하는 문제인 줄 알고 여기 카테고리 넣었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방금 배운 대로 결국 요 함수에서 결론이 이거죠. 요 함수에서 2분의 5,0에서 그은 접선의 y 절편 구하라 이 말인 거지. 틀리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접점을 t, ft 놓고 기울기 구하고 접선 세우고 접선에 2분의 5,0을 대입하면 t 값이 나오겠죠. 그럼 접선이 세워지겠지. 그놈의 y 절편을 구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진행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접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나 밖의 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 접선만 세울 줄 알면 되는데 또 유형은 다양하게 넣어놨으니까 어떤 표현들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거를 좀 잘 판단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려운 문제 숙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오늘 풀어준 문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 그 좀 그 예민한 그런 해석들이 할 수 있는 틀이 좀 잡힐 거기 때문에 꼭 복습하시고 오늘 숙제는 252번부터 여기 밖의 점 접선까지만 290번까지만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들고 오시고 알겠죠?
여러분 과제하실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있는 환경에서 이게 수학 문제 풀 때는요. 이게 좀 숙제가 아니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 이게 시간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아무리 여름방학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 좀 애매한 문제 첫 번째 좀 애매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자기 분석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었어. 근데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간 투자하지 마. 네, 그거는 고민해봤자 시간 낭비야. 알겠죠? 그거는 그냥 빨리 나한테 카톡을 하기 나를 빨리 만나서 뭔가의 팁을 받고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그건 아예 아닌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딱 봤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봤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문제를 읽었는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풀이로 풀면 뭔가 될 것 같아.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해야 됩니다. 알겠죠? A로 일단 미세요. 밀면 정리 잘해야 돼. 정리 잘 해다가 뭔가 막혔어? 그럼 이제 잘못된 게 없다면 굳이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짓 또 할 필요 없잖아. 뭐 연산하실 수 있는 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죠. 한 번 정도만 더 하시고 똑같은 데 막혔어? 더 이상 하지 마. 그럼 여기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A가 아니라 이거 B로 접근하면 되려나? 라는 다른 대안이 보여? 해야 돼. 준현 조용해봐라. 근데 다른 대안이 아예 없이 선생님 저는 이 상황에서 A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생각나는 게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알겠죠? 여기서 그 사이에 뭘 볼 필요가 있냐? 노트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노트에서 뭔가 배우면 내가 써먹을 만한 어떤 소재가 있나? 해설지를 보면 안 됩니다. 노트를 보시고 소재가 있어? 그럼 해봐. 이거 될 것 같아? 해봐. 안 돼도 돼. 해봐. 한식을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 식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꼭 해보시고 다른 대안이 없이 똑같은 짓을 딱 두 번만 해보시면 안 되면 하지 마.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 질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좀 비비고 있어야 돼. 알겠죠? 아니면 이게 수학이 이제 특히나 미적분원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한 10분, 20분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 문제들은 풀 문제가 아닌 거죠, 아직. 알겠습니까? 그 판단 잘해서 시간 관리 잘해서 알겠죠? 수고했습니다.